너무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 주시고 또 이 강단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말씀드릴 때 저희가 어떻게 에티오피아를 가게 되었으며 또 어떤 배경하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까코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그곳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에티오피아를 기억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오로미아 주에 있는 아까코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곳을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 이렇게 정하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이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잠깐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는 종교 비자가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NGO와 또 전문적인 선교 사역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NGO를 설립을 하였는데 그것조차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무튼 하포 코리아라는 그런 이름의 NGO를 저에게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하포라고 하는 이름은 하자는 에티오피아에는 ABCD로 말하자면 ABCD와 같은 그런 그 스펠링이 300자가 넘습니다. 에티오피아 글자의 시작이 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포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A to Z 처음부터 끝.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사역을 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포 코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제가 PPT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그 마을을 접촉한 것은 3, 4년이라는 시간이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마을에서 저희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이 아프리카에는 어느 곳이든지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을 마을까지 끌어오는 2km의 파이프를 묻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해왔는데요. 그 사역이 작년 7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제일 관건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파이프를 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는 저희가 제공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일을 하는 데에 인건비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우물 사역을 마을 주민이 힘을 모아서 함께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부탁을 해서 저렇게 산자락에 모여서 우리가 이 공사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파이프를 묻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상상을 하기 힘들지만 그곳은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삽과 곡괭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2km 파이프를 묻는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녀노소 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아주 90대 노인까지 다 나와서 이 공사에 다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이프 수로를 파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 이렇게 다 손으로 판 자리입니다. 봤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저 남편, 작년에 같이 왔던 저 남편 박경배 선교사가 드론이라는 카메라 비행기를 높이 띄워서 이 파이프를 묶고 있는 광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2km를 전 주민 200명, 300명이 동원을 해서 파이프를 묻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이 파이프입니다. 이게 이제 물을 산꼭대기에서 마을까지 학교까지 끌어오는 이 파이프를 묻는 작업이었고요. 저기 보이는 이것이 이제 물을 모으는 2만 리터짜리 탱크가 되겠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탱크를 산 꼭대기까지 실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도 이렇게 작았고 마을 주민들이 산 꼭대기까지 차를 붙들고 저 탱크를 붙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차를 따라서.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 바로 이곳이 이 탱크가 이제 설치될 장소예요. 이곳에 저희가 이렇게 탱크 베드를 만들고 그곳에 탱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저 탱크 뒤쪽에 있는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이 앞쪽에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아까 묻은 그 땅속에 묻은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마을과 학교에 물을 공급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공사로 물을 모으는 수원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달 안에 다음 달 안까지 마무리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동안 물에 줄였던 식수입니다. 이거는 다른 물이 아니라 식수가 마을 주민과 또 400여 명의 학생들 학교에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열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파악하고 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앞에 주시면 이것이 이제 학교 안에 설치된 급수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 400명 아이들이 물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다음 장면이 이제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급수대입니다. 앞에 그 급수대에는 저런 철망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펜스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저 마을은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냥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 급수대를 혹시라도 이렇게 부딪힐까봐 할 수 없이 저렇게 나무 펜스를 치고 보호를 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흘러오기만 하면 마을에 물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똑같은 사진. 이게 정문입니다. 마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것은 그 마을은 인구가 한 2,000명 가량 되는 마을인데요.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교육제도에서 유치원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무교육 제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는 하나 있었지만 아직 유치원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에티오피아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 마을에 유치원을 개설하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유치원 이제 개설을 거기는 에티오피아는 9월이 신학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유치원 개설을 했습니다. 이곳이 보시는 곳이 요 나무로 쳐져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주 메인 마을이고 저 끝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아디스아바바 시내게 되겠습니다. 학교 전경이고요.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그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들판에 지금 같은 이제 비가 오는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위스 같이 그린 필드 위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 학교에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빈 교실이 있었는데 그 빈 교실이 그냥 창고처럼 처박혀 있었는데 그 교실 2칸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다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요. 다음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빈 교실을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페인트 칠 뭐 이런 장식을 다 해가지고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마을은 산꼭 해발 3,200m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아주 많고 그 학교를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방풍림을 학교를 둘러서 쳤는데 학교에 나무를 심은 이후에 한 번도 전지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보이는 건물이 유치원 건물인데 그 옆으로 나무들이 다 막고 있어서 교실에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네, 그 나무들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저기 보이는 저렇게 생긴 톱 2개 하고 한국에서 사가지고 간 전지 칼로 다음 계속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그 다음 이 많은 나무들을 저희가 그 톱 가지고 다 일주일 동안 잘라서 주변 정리를 했습니다. 예, 다음 네 그리고 이제 교실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아이들이 모여서 유치원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교실하고 거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점심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재웁니다. 이런 침실 하나하고 2개를 받았는데 아이들 점심 먹일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저렇게 이제 식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단장을 해서 페인트도 칠했습니다. 네,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고처럼 처박혀 있던 교실을 잘 단장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책걸상을 준비를 해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드디어 9월 29일 날 우리가 유치원 개원식을 마을의 유관기관 대표들을 모시고 개원식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기 말씀하고 있는 분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경양교에서 후원해준 유니폼을 가져가서 아이들에게 유니폼을 입혀서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56명의 유치원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유치원생이 이제 우리를 나이로 말하면 만 5세, 6세의 아이들이 유치원 대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희가 신체 계측을 해보니까 1m가 안 되는 80, 90cm, 체중은 10kg 내외인 아이들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인데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면서 물론 유치원에서 커리큘럼대로 공부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ABCD보다 먼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가 밥 먹으러 옵니다. 대부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밥 먹으러 오는 게 너무 즐거워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이 급식 프로그램은 너무 잘 시작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추운 거기가 3,200m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저 이렇게 또 넥 워머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목 보호대를 아이들에게 또 제공을 해서 건강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골 아이들은 저런 놀이기구 구경도 못했어요. 구경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위하게 놀이기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놀이기구 5대를 3개월 동안 제작을 해서 저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하여튼 저가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어디서 봤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달려와서 안깁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바로 이 마을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입니다. 축복의 통로고 또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는 산골에 있는 학교지만 인구가 2,000명이나 되고
점점 도시 빈민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은 3, 4년 전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도로가 생기면서 지금은 인구가 원주민보다도 도시 빈민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전교생이 한 400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 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빈손으로 옵니다. 노트나 공책이나 이런 거 살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과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학용품이다 생각하고 3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전 학년 1년 동안 사용할 학용품들을 지원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하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 공책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저희들을 아는 척을 해줍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마을에 올라가서 그 마을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 초등학교에 그 여학생들이 생리를 하는 여학생들이 114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씩 학교에 못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못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들이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그 나라의 모든 문제가 건강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또 성문제라든지 여기는 이제 그런 어떤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곳이라서 그 여학생들과 어머니들, 여자들의 문제가 그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여학생들에게 생리대를 공급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이렇게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소독을 하고 손을 어떻게 씻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조차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생리대를 공급하고 성교육을 하고 임신과 출산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의 NGO를 통해서 이 생리대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또 가장 시급하고 또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건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 아이에게 건강검진 또 의료 지원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 지역 주민들하고 학생들을 건강검진을 하고 또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 들어와 있는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지역 검진을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의료 지원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 칫솔질을 할 줄 모르고 구강에 대한 위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거의 다 성한 애들이 없고요. 또 중이염이라든지 안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치료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치고 또 누가 보호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부모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그런 일도 감당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아이들 거기가 고산지대고 자외선이 아주 높은 곳이라서 안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또 이제 선글라스를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는 도시는 아디스아바바는 국제 도시입니다. 전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디스아바바에서 이 아까코 지역은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한 곳입니다. 그 마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사 짓는 일, 또 소를 키우는 일, 가축을 키우는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농토가 있는 사람에게나 직업이 되는 일이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지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끼조차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데 그런 가정들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 1대1 결연을 맺어서 그런 가정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또 생필품을 제공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나라의 식재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름이에요. 모든 음식을 다 기름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기름과 밀가루 또 이제 아이들이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또 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지만 한국의 후원자들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결연금으로 이렇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후진국에서 가장 문제는 이제 의료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7남매 중에 3자매입니다. 3자매가 사진에서 잘 보이시나요? 3자매가 모두 다 눈에 문제가 있어요. 눈이 초점이 안 맞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시는 우리가 한국에서 의사들이 안과 지원을 갈 때 제가 안과 계통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사시 아이들이라고 아버지가 저한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수술 받아서 정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너무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서 이미 시신경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시력도 회복을 못하고 수술도 못하는 지경에 있는 이 아이들은 학교도 못 다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가 늦어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관리를 받지 못해서 저렇게 평생을 이제 저 아이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다음 이제 보시는 이 첫 번째 그 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주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병원을 가지 못하니까 전통요법이라는 전통 치료를 해가지고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올 때 벌써 이 수건 속에 수건을 푸니까 그 속에서 막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을 보냈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것은 저 상태에서 저는 여기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간단한 드레싱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니까 저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만 늦었더라도 저 아이는 아마 이 피부가 턱 피부가 다 망가졌을 텐데 정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 아이는 어렸을 때 넘어졌는데 교정을 해주지 않아서 평생을 불구로 저 아이는 뇌수종과 뇌종양으로 이렇게 정말 의료 문제가 이런 산골에 사는 아이들, 의료 혜택이 없는 아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저를 왜 보건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었는지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보다는 제가 아는 의사도 많고 아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연결을 해서 치료받고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역량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까 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봉독해드린 이 누가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다니에 있는 이 한 가정,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가정의 마르다와 마리다가 아닙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열심을 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언니 마르다는 정말 지극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아닙니까?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할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언니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서운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나를 안 돕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 너무나 분주한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 이 좋은 편, 마리아가 택한 이 좋은 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이 아까코를 섬기고 이 아까코 마을, 제가 이런 배경하에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로 끝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이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곳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의료도 필요합니다. 학용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이 사역에 취해서 사람들이 너무 저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을에 제가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혹시라도 게으르거나 혹시라도 지체하거나 혹시라도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아까코 마을에 저희가 이제 그곳이 너무나 박해가 심한 곳이라서 지금은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비전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곳에 땅을 허락하셔서 지금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고 이 왼쪽이 저희 숙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작아 보이죠? 이렇게 퍼지지 않아서 작아 보이고, 교실 2칸과 사무실 1칸, 그리고 그걸 터서 이제 나중에 교회로 쓸 생각을 하고 짓고 있습니다. 지붕이 저렇게 올라갔고요. 어저께 제가 받은 사진에는 저기 이제 이렇게 지붕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곳을 처음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로, 또 부녀자들 교육센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츰 그곳에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현지인 목사님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NGO 이름으로 저희 직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목사님은 아이들 가정 방문, 또 지역 주민들 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지금 저희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에티오피아에 오시게 되면 이제 방을 4개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 마을에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벽이 막 올라갔어요. 벽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처음에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가 이 물사역을 시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드렸을 때 또 우리 귀한 또 후원금을 주신 우리 엄집사 장로님이신가요? 네. 네. 또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저희가 후원금을 맞췄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물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소리, 그 기도로 저 벽돌이 쌓여지고 그 기도로 학용품 하나가 전달이 되고 그 기도로 그곳에 길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고 또 그 나라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 섬기게 하셨는데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지금은 돕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과 66년 전에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우리를 먼저 도왔던 나라입니다. 참전용사 6,000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그곳이 그리고 지금 3,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저들의 생활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역 하포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